안녕하세요.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OX 지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 모의고사나 시험장 가서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와야지만 바로바로 O와 X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꾸준히 연습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취득세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나눠서 취득세 1과 다음 시간에 취득세 두 번째 시간으로 할 건데요. 오늘은 앞쪽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세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보면 자, 이런 문장도 잘 나오죠. 최근에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본다. OX. 자, O입니다. 자, 세법은 실제로와서 원칙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보기 때문에 등기 허가 이용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주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주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OX. 5가 되겠죠. 자, 이게 주체구주부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체구주부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맞았었고요. 12회 때만 한번 가설한 자다. 그래 틀렸는데 이 문장은 최근에 나왔을 때 대부분 옳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주체구주부가 비록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가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질문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거로 본다. OX. X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반대로 썼는데 환지는 땅이나 또는 건물로 돌려받았을 때는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의무자다? 조합원이 납세의무가 되고요. 반대로 채비지나 보류를 정하면 이때는 조합원이 아니라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하고 저 문장 뒤집어 놨기 때문에 반대가 됐고요. 요거는 2023년도에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앞뒷말이 반대로 했습니다. 환제를 받을 때는 누가 조합원이 납세의무고 또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를 정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X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가로 열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가로 닫고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OX. 자, 5가 되겠죠. 그럼 앞에 조합이 누구용으로 취득하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동일체로 봐서 조합원 각자가 납세의무고 가로 열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했다. 왜 제외했느냐? 요거는 주택조합이 납세의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목은 조합원이 비조합원목은 조합이 납세의무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비조합원목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5번 질문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자, X네요.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야죠. 보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가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X. 자, 6번. 직계 비속이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자, 원래 OX가 되겠습니까? O예요? X입니까? 자, 이거는 O입니다. 자, 배우자 직계 비속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이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계 비속이 경매를 통하여 또는 뭐 배우자 취득하는 경우는 항상 뭐가 되느냐? 이때 유상 취득이 되기 때문에 유상 취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 취득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32회 때는 경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공매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공매 등 경매 등 다 이게 객관성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 이건 유상 취득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번은 O입니다. 자, 7번.
직계비속이 직계등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취득한 거로 본다. OX. 자, 이것도 O가 되겠네요. 자, 이때 배우자 직계등비속이나 직계등속,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근데 지급한 사실을 뭐 했다면 입증했으니까 객관성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질문.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등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OX. 자, X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교환은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무슨 취득이다? 유상취득이다 그래야죠.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이때 배우자 직계비속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 이 서로 교환한 거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부터 우리 7번, 8번 세 가지는요. 유무상에 따라 어떤 취득이냐?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 대한 판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번부터 8번까지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등비속이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라고 그랬죠.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OX. 자, O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채무액이라고 나오는데 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증여예요. 그럼 우리가 부담부 증여 중에서 이 채무 인수분, 앞에 채무 인수분은 유상 취득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증여는 말 그대로 무상 취득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 부담부는 유상 취득이다. O가 되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도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2회, 34회 때 다 옳은 말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부담부 증여 편이다. 생각하면 돼요. 25회 때는 반대로 써가지고 틀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질문.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의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OX. 자, 이거는 X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올해부터는 이제 유상과 증여가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함정은 요거죠. 등기 등록하더라도 이게 틀려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일단 등기부에 등기하면은 물권 변동이 됐으니까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보니까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게 핵심입니다.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 3개월이 올해 좀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증여로 취득한 자도 60일 이내 해제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제 3개월 이내라고 좀 확대했고요.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실이 입증됐으니까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등기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해제하면 취득한 거로 보고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됐고요. 요거는 2024년도에 좀 개정된 거기 때문에 날짜 여기 나오는 거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증여는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그래서 32회, 28회 때, 32회 때는 이게 틀린 걸로 2번 나왔고요. 작년 34회 때는 옳은 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되 함정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제했을 때만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납세 의무 성립식이다. 그렇죠. 이 유상으로 취득했습니다.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고요. 대가성이 있으니까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확인되면 원칙으로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상 잔금일 지급 전에 선등기, 등기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이 됐을 때는 그 중에서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러면 잔금일이 빠르면 잔금일로 하고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이니까 둘 중 빠른 날이 납세 의무 성립식이다.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O가 됐고요. 자,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연부로 취득하는 거, 연부라고 하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연 단위로 지급하는 걸 연부 취득이라고 하고요. 취득가액이 총액이 50만 원 이하. 자, 50만 원 이하는 우리가 면세점 제도라고 그러죠. 자,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 초과했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렇죠. 원칙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한 거로 본다. 자, 연부취득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등기 등록이 더 빨랐을 때는 무슨 날로 한다? 등기 등록일로 합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니까 유상취득이든 연부취득이든 선등기란 말 쓰면 다 등기 등록일. 그러면 유상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선등기 되면 등기 등록일이고요. 연부취득도 사실상 매해 지급하는 연부금 지급일로 하되 선등기 되면 무슨 날이다? 등기 등록일이다. 자, 그래서 11번, 12번 문제는 다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납세 의무 성립식이다. 자, 상속 무슨 날이다? 상속 개시일이다. OX. 자, 그렇죠. O죠. 상속은 어디에서 물어보나? 상속 개시일이고요. 최근에는 취득세도 잘 나왔지만 양도세도 상속은 두 번 잘 나왔기 때문에 32에 34에 연거푸 나왔기 때문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래서 32에 34에 다 옳은 말이었고요. 30회 때도 옳은 편이었습니다. 은근히 상속을요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요거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14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물건의 등기일이 납세 의무 성립이다. OX. 자, 그렇죠. O입니다. 자, 이혼 시 무슨 분할? 재산 분할이에요. 그럼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잘라가니까 분할 등기가 하죠.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날이 취득식이다? 등기일이 납세 의무 성립이다. 그날이 취득일이다. 이런 편입니다. 자, 다음 15번. 건축물, 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죠.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한 거로 본다. OX. 이것도 옵니다. 자,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이게 원칙인데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든지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은 그러면 빠른 날로 갑니다. 항상 세법은 늦은 날 없죠. 빠른 날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빠른 날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질문.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자, 토지에 대해서 원시취득한 겁니다.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OX. 자, X죠. 자, 우리 공사 준공 인가일 이날이 원칙이고요. 등기는 쓰지 않죠. 등기는 가장 늦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를 쓰면 안 되고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하되 그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 사실상 사용하면 빠른 날로 간다. 이런 말 맞는데 등기 날짜하고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원시 취득할 때는 등기는 가장 늦게 하는 거니까 등기 날짜다. 요거는 X입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X였고요. 다음 이제 17번 가겠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죠.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 여기까지 OX 옵니다. 자, 둘 중 빠른 날 난다. 그럼 사실상 변경일이 빠르면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이 빠르면 공부상 변경일, 둘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온다. 그렇죠. 아무리 변경일이 있어도 사실상 사용일이 더 빨랐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17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질문.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이 조합이 취득해서 조합원 땅을 조합이 취득한 겁니다. 도정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거로 본다. OX. 자, X입니다. 자, 이거 함정으로 잘 내죠. 꼭 주의할 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무슨 날? 그렇죠. 다음 날. 이 다음 날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28회 때, 그 다음에 요 32회 때, 이게 자꾸 틀렸는데 28회 때는 틀렸고 32회 때는 맞았는데 요 다음 날이라는 거 꼭 붙여줘야 돼요. 은근히 요 문장 갖고 말장난 하니까 고시일이 다음 날, 이 다음 날이 꼭 붙여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고시 났으면 오늘 밤 24시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일 날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시일이 무슨 날? 다음 날 이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원칙상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 사일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 다만 신고가액은 시가편액보다 크다 나있습니다. OX 자 5입니다. 자 이거 주의할 점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포함해요. 취득금액에는 계약보증금을 더 주고 산 거니까 그 금액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건축, 신축과 재축은 제외. 신축과 재축은 당연히 원시취득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 면적이 뭐 했을 때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으로?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 자, 5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원시로 보겠다. 아니지만 보는데 어느 부분을 증가된 부분은 1000분의 28을 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세율이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28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원시로 보아 과세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법 11조 3항을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러면 20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강은 취득세를 좀 나눠서 여기까지 해서 1편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취득세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